기본 프로필. 이름 김연자. 출생 1959년 1월 25일 전라북도 전주. 데뷔 1974년 고등학생 시절. 장르 트로트 엔카. 별명 트로트의 여왕, 엔카의 여왕. 한국에서의 활동. 김연자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천재 가수로 주목받았습니다. 초기 히트곡 말해줘요, 님의 품, 어차피 떠난 사람. 탁월한 성량과 한을 담은 창법으로 빠르게 스타 반열에 오름.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한국 활동을 잠시 접고 일본 진출이라는 큰 도전에 나섭니다. 일본 엔카 시장 정복. 김연자의 진짜 전설은 일본 활동에서 완성됩니다. 일본 데뷔. 1988년 일본 엔카 가수로 본격 활동. 외국인 가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장기 성공. 일본 대표 히트곡 아모르 파티, 천하무적, 사쿠라 사쿠라. 일본 NHK 대형 무대 단골 출연. 일본 엔카 팬층에 깊게 뿌리내림. 엔카는 일본인의 혼인데 김연자는 예외라는 평가. 한국 제조명 앤드 전성기 제도약. 2010년대 이후 한국으로 활동 무대를 다시 넓히며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국민 히트곡 아모르 파티, 인생은 지금이야. 세대 성별 불문 국민 응원가. 밤열차, 블링블링.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인기 확보. 가창 스타일 앤드 음악적 특징. 폭발적인 성량, 마이크를 멀리 두고도 흔들림 없음. 엔카 특유의 꺾기, 비브라토 완벽 소화. 감정 과잉 없이 정확하고 단단한 발성. 무대 장악력 최상급 라이브 실력으로 평가받는 가수. 트로트 역사에서의 위치. 김연자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트로트를 국제 무대까지 확장한 최초급 가수. 일본 엔카 시장에서 외국인 성공 사례의 상징. 후배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 장윤정, 송가인, 양지은 등 많은 후배들이 존경을 표함. 한 줄 평가. 김연자는 트로트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가수다. 트로트의 전설로 불리고 있으며 조용필과 함께 원조 한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거물급 가수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1990년대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인지도가 제법 높은 한국인이다. 2010년대 이후는 국내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아모르 파티가 국내에서 역주행하며 데이트를 쳐 젊은 세대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데뷔 전 1959년 1월 25일 전라남도 광주시 사직동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큰 집과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한 집에서 두 명이 태어나면 안 된다며 둘째인 김연자의 엄마에게 밖에서 낳으라고 해서 엄마는 마당에서 김연자를 출산했다. 아버지가 이발소를 했는데 김연자가 5, 6세 때부터 매일 손님 앞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한다.
단골 손님이 오면 아버지는 연자야 노래 불러라고 외쳤다고. 아버지는 이발소 영업이 끝난 후에 가게 안에서 1시간 동안 전축으로 이미자 노래를 틀고 김연자에게 연습하라고 한 뒤 나갔다고 한다. 국민학교 3학년쯤 큰엄마가 내일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노래자랑에 나가라며 참가금 300원을 줬는데 당시 김연자의 용돈은 10원이었다. 어린 나이에 유행가 부르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동요를 불렀는데 떨어져서 참가상으로 소주 한 병을 받았다고 한다. 참가금으로 큰 돈을 줬는데 상을 못 탔다고 큰엄마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가요교실 학원 선생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니 무료로 다니게 해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5년을 다녔다. 또래 친구들은 동요를 좋아했지만 김연자는 트로트를 불렀다고 한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주의 대표적인 노래 대회였던 벚꽃 노래자랑에 친구 정우순과 함께 출전했다. 펄시스터즈 등이 똑같은 옷을 입고 노래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돈으로 옷을 맞춰줬고 인기상을 탔다. 벚꽃 노래자랑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시청을 했고 그 후 수피아 여자중학교에 입학하니 노래자랑에 나왔던 김연자를 알아봤던 학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에는 오락 부장이었다. 선생들이 자주 교단에 불러내 노래를 시켰다고 한다. 1973년 14세였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열흘 정도 공연장에 따라다니느라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쇼를 다 보고 학교에 왔더니 수업 미달로 정학을 당했고 아버지가 차라리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 가서 가수를 하는 게 어떻냐며 열차표를 직접 사줬다고 한다. 엄한 아버지를 무서워했기에 거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김연자는 홀로 상경했다. 서울에 상경한 그녀는 미아리의 작은아버지 집의 작은 방에서 작은아버지, 내외 사촌 동생 4명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허나 광주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가수 유망주였으나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작은 아버지와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다 떨어졌다고 한다. 작은 아버지가 쇼에 가서 조카가 노래하니 써주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다녔지만 모두 탈락. 나훈아 콘서트에도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고 한다.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따라서 상경하여 단칸방 사글 3살이를 시작했는데 옆집의 부유한 수양엄마 집에서 매일 전축을 틀고 노래 연습을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계속 낙방하여 답답한 마음에 상경한 어머니를 따라 관악산 어느 절로 올라갔고 그 절에 있던 스님이 21세에 꽃가마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는 김연자가 출세하기 시작한 나이와 비슷하다. 동양 출신의 선배 가수 이영숙의 소개로 청계천에 있던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에게 오디션을 받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부른 것으로 기억한다는 김연자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합격한다. 하지만 말은 합격인데 가난한 집안에 수입이 없는 김연자의 처지를 안 사장은 대비가 아니라 회사 3층 공장에서 월급 2만 원에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일을 시킨다.
일하다가 1시간은 2층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작곡가 김학송에게 노래를 배우며 지냈다. 어느 날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한 평론가가 어느 카바레에 신인 가수가 필요하다며 오디션을 권했다. 낮엔 일하고 밤엔 나이를 18세로 속이고 비어올 카바레 등 3곳의 밤무대에서 월 6, 7만 원을 받으며 노래 생활을 시작했다. 손님이 많은 시간엔 유명 가수가 노래하고 무명인 김연자는 한가할 때 노래를 했다. 당시엔 이미자와 목소리가 비슷해 제2의 이미자라고 내세웠다.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은 없었고 딸이 가수가 됐다며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다고 한다. 남들은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자신은 서울에서 노래를 해야 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었다고 한다. 너무 빨리 사회인이 되어버려 학생의 청춘이 없었다고. 결국 김연자는 경제적 가장 역할을 하여 두 동생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한다. 물론 나중엔 가수가 되게 해준 아버지께 고마워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TV 프로그램에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일본 극우들의 표적이 되어 많은 협박과 핍박을 받았다. 일본 활동 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았지만 오로지 실력 하나로 모든 것을 제압한 것이다. 물론 한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디너쇼에서 계속 입고 있는데 일본 극우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한국의 기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부러 더 화려하고 큰 자수가 박힌 한복을 입는다고 한다. 참고로 그녀가 입는 한복은 특수하게 수제 제작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한류세가 많이 커져서 굳이 본인이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을 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김연자는 한국의 수많은 명곡들을 일본에 많이 알려준 가수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돌아와요, 부산항해, 임진강, 노란 샤스의 사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별 강원도 아리랑, 고장난 벽시계, 안동역에서 등등 수많은 한국 노래를 일본어 가사로 번안하여 부르기도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일본어로 커버한 것도 유명하다. 특유의 블루투스 창법의 경우에는 김연자의 성량이 워낙에 크기에 만들어진 창법으로 정엽의 맷돌 창법과는 차이가 있다. 환갑이 넘었음에도 성량이 커서 마이크를 멀리 떼고 불러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어느 행사에서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컸던지 귀를 막고 있던 관객을 본 뒤로 마이크를 멀리 뒀다가 가까이 뒀다가 자유자재로 다루며 성량을 조절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야외 현장 스피커에선 소리가 적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후보정 덕에 소리 크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매우 큰 성량과 때로 과격하게까지 느껴지는 강한 감정선 등 일본의 국민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가수였다. 이에 김연자도 자신의 개성을 계속 갈고 닦되 어느 정도는 타협하여 긴 무명이었던 기간을 이겨내고 일본의 국민 가수가 될 수 있었다. 2012년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러서 스태프가 뽑은 1위에 꼽혔다. 다른 가수들이 모두 퓨전적이고 세련된 편곡을 한 것에 반해서
김연자는 그야말로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줬다. 김연자 특유의 폭풍 가창력과 뒷부분의 애절한 내레이션까지 최근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나는 가수다의 무대를 관광 보낸다는 평가까지 받았으며 1위를 기록한 문주란 이상까지 간다는 호평을 얻었다. 향수병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 가수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있어요. 한국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공연을 할 때마다 한복 한 벌씩을 입어요. 하지만 향수병은 오래전 이야기죠. 저랑 함께 일하는 스태프만 50명이에요. 외로울 틈도 힘들 틈도 없어요. 지금처럼 엔화가 비쌀 때 일본에서 더 열심히 벌어서 한국에 투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 예쁘게 봐주세요. 일본에서 음반이 잘 되지 않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만큼 끝까지 멋지게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목포에 있는 고아원인 공생원에 사랑의 음악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선 콘서트를 한일 양국에서 50회를 열었고 2011년 대지진 당시에는 도전 천곡의 우승 상금을 모두 기부했다. 씨름판에서 유명한 천하장사 만만세를 부른 가수다. 공명은 천하장사로 1986년에 발표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검색 시 씨름의 노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1988 서울 올림픽 찬가 아침의 나라에서 역시도 그녀의 노래인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본래 아침의 나라에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서울 올림픽 주제가로 선정되었는데 그 뒤에 촌스럽다라든지 세계인들이 들을 노래인데 너무 뽕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수렴해 뒤늦게 곡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던 탓에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로 바뀐 것이었다. 김연자의 곡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곡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주제가라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아침의 나라에서에서 느낄 수 있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한 노래. 손에 손잡고가 더더욱 넘사벽 수준으로 훌륭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침의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되었다. KBS 전국 노래자랑과 NHK 노래자랑에 가끔씩 초대 가수로 나온다. 프로듀스 100일 시즌2와 쇼미더머니육을 봤다고 했으며 김사무엘을 응원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왕성한 활동으로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연자를 브랜드화하여 김치 홍보대사로 활용한 김연자 김치가 출시되었다. 일본 수출용이었지만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유재석의 팬이라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웠다고 했으며 해피투게더에서도 만나서 팬이라고 계속 말했다고 한다. 박명수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방배동 이웃 주민인 인연과 EDM으로 통하는 게 있었고 박명수가 엄청 챙겼다고 했다. 2018년 부산대학교 축제에 참가 게스트 중 하나로 섭외됐다는 소식에
당시 재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대학 축제인지 어르신 축제인지 모르겠다. 학생회장이 자치회비 빼돌려서 토토했냐? 등의 혹평이 많았지만 막상 축제에서 여러분으로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고 아모르 파티를 부르니까 난리 났다. 이에 따라서 다른 문제와는 별개로 축제 뒤로부터 섭외 가수에 대한 불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단칼에 일축되었다. 그리고 2018년 부산대 10월제 축제에 우정 출연으로 다시 방문했다. 2001년 방북 때 김정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며 개런티에 대해서 합의 없이 왔기 때문에 그냥 자선 공연인 셈 치려 했다. 하지만 환영 만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김정일이 자선 공연은 절대 하지 말거라. 그게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만 다른 외국 가수들도 돈 받고 오는데 왜 자선 공연을 하려 하느냐? 면서 직접 돈이 든 서류 봉투를 건넸다고. 한편으로는 김정일과 만난 김에 혈액형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주변의 간부들이 그런 민감한 생체 정보는 기밀 사항이라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김정일이 말리고는 내 혈액형은 A형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 는 답변을 흔쾌히 했었다. 또한 20년 넘게 김연자의 팬이었던 김정일은 김연자 앞에 음식을 직접 하나하나 챙겨주는 등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나 김정일이 김연자를 극진히 환대해줬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김연자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한류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에 김정은은 김연자를 콕 집어 김연자 노래는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USB, SD카드에 워낙 김연자의 노래가 많이 담겨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좋아하여 그 노래의 청취를 금지할 수는 없으리라고 한다. 가사를 자주 잊어버린다고 한다. 2020년 8월 7일 히든싱어육에서 첫 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했다. 2020년 10월 11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박현빈 가족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외가 식구들이 노래는 잘하는데 박치라고 한다. 아버지는 음치. 일본에서 성공한 비결로 서비스 정신을 꼽았다. 팬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는 편이다.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 사할린, 상파울루 등 해외 각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귀화를 요청하는 일본인들도 많았지만 김연자는 원치 않았다. 일본에서 역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하여 김치를 판매하는 등 한국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망토를 잡고 도는 동작은 원래 계획된 안무가 아니라 그냥 신나서 하다 보니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고 한다. 2017년 하반기 이후로 단발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숱이 워낙 많다 보니 가발로 추정된다.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개명을 여러 번 고려했었다. 작사가가 만든 이름이 김연아, 일본에 처음 갔을 땐 매매 중 장명했지만 쓰지 않고 본명만 썼다. 김연자의 일본어 표기는 다. 일본의 전 총리 오부치 게이조는 김씨 공연에 축전을 띄우고
꽃다발을 보내는 열혈 팬이었다. 노래는 작곡가나 작사가 등 전문가에게 다 맡긴다. 겸손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릴 땐 자신만만했다. 자신이 잘나서 인기 있는 줄 알았다. 노래도 내가 좋아한 곡을 골랐다. 하지만 히트곡 근처에도 못 갔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유행을 잘 파악 못한다.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변화를 챙기는 안테나를 많이 세운 작곡가나 작사가다. 는 발언을 했다. 김연자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고추장과 와사비의 조합이라는 비유를 쓴다. 일본 가수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한국 가수의 힘있는 목소리 등을 다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오리콘 엔카 차트 15곡 1위를 했다. 세계 20개국 공연. 한국 방문의 해 명예 홍보대사. 브라질 명예 국민. 1990년대 히트작인 병맛 코믹 만화 인화중 탁구부에서 주인공 일당이 여자 탈의실에 침투할 때 암호로 사용하는 행동 개시 신호를 뜬금없이 김연자라고 한다. 국내 정발본에서는 서른도라고 번역되었다. 1990년대 당시만 해도 김연자가 일본 활동에 주력하느라 젊은 층은 김연자를 잘 몰랐기 때문. 역설적으로 당시 일본 내 김연자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021년 3월 8일 방영된 강호동 밥심에 출연해 11년째 연애 중이면서 2013년부터 8년가량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연인은 현재 소속사 대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지 50년 됐으며 힘들었던 시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결혼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하고는 싶은데 자꾸 미루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결혼을 할까 한다며 남자친구는 봄에 하자고 하는데 나는 많은 분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가을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21일 놀면 뭐하니? 에 잠시 출연하여 아침의 나라에서를 열창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이 자주 확인되었다.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꿈의 정원으로 보인다. 드레스룸만 15억이 넘는다고 한다. 2021년 9월 서울 은평구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2021년 10월 19일 광주 AI 페퍼스의 개막전이 열린 페퍼 스타디움에서 신곡 무조건 광주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어 11월 3일에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기념품 민주의 종을 받았다. 2022년 4월 30일 놀면 뭐하니? 에 WSG 워너비의 참가자로 출연하여 임재범의 너를 위해와 이승철의 이전일을 열창해서 대호평을 받았지만 너무 거장이라 신인 발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3개의 소속사 중 2개의 탈락을 받아 최종 탈락했다. 말이나 억양에서 본인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는 일반인들이 많다. 일본 엔카 현역 여가수 이시카와 사유리하고 1살 차이이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 후보 지원 유세를 하였다.
2024년 5월 10일 경주시 봉황대에서 하는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방문하여 공연을 했다. 주현미, 장윤정과 더불어 트로트 여제 3인방으로 불린다. 실제로 이 셋은 트로신이 떴다 시리즈에서 여성 트로트 가수들로 출연해 활약했었다. 전 화순 군수 구충곤과 같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깊다. 지원 유세도 도와준 거를 보면 보통 친한 게 아닌 듯하다. 출신지가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친분이 깊고 지원 유세도 해주곤 하지만 다른 지역 공연을 가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본인은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작년 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본인은 탄핵 찬반 여부 등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한다. 일본에서 7일간 있는 동안 5일을 코인 노래방에 가서 연습했다며 노래 실력의 비결을 말했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